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되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돌파 감염이 되는 케이스가 보고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백신을 맞을 가치가 있는가?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된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가 부족한 것을 제가 발견하고, 오늘 제가 논문에 근거해서 무슨 썰을 말하는 게 아니고 7월 28일에 세계적인 내과 학술지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7월 28일에 이스라엘에서 케이스 컨트롤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뭘 조사를 한 거냐면,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에서 주력으로 쓰는 백신이 뭐죠? 바로 파이자 비온텍 백신이죠. 파이자 비온텍 백신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맞았고, 센터가 어디냐? 쉬바 메디컬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 있는데 쉬바 메디컬 센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워커가 12,000명. 야, 굉장히 큰 종합병원이죠. 지원이 12,000명이에요. 예. 그 병원에 얼마나 많은 코비드 환자들이 입원을 했겠으며, 또 거기서 일하는 의사들은 당연히 환자들에게 사르스코비2를 전파시키면 안 되니까 병원에서 항체 검사, PCR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돌파 감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확인이 됐는데, 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돌파 감염에 걸리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썰이 있거든요. 첫 번째 가설은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이 된 사람은 백신을 맞고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아마도 항체가 낮았을 것이다 라는 이 가설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유력한 가설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항체가 다 생기는 게 아니죠. 한 예를 들면 B형 간염 백신도 어떤 사람은 1차, 3차 뭐 다 맞았는데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했는데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주 드물지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항체가 잘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RNA 백신, mRNA 백신인 파이자 비온텍의 경우 이거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제가 보통 여러 번 그 혈청 검사를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더나 백신 맞고 항체가 1,100이 나왔고, 저희 병원의 젊은 직원의 경우는 뭐 2,500 이상이 나와서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했고, 상당히 mRNA 백신이 항체를 만드는데 그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래도 아무리 좋은 백신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항체가 적게 생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연구진이 보고자 했던 가설이 뭐냐? 분명히 돌파 감염에 된 사람은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에 되지 않은 사람보다 혈청 항체가 낮았을 것이다 라는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한 것입니다.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원하는 답은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혈청 항체 농도일 것이다 라는 그 가설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인 쉬바 메디컬 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적어도 11일이 지난 사람들, 바로 여기 의료계 종사자들 1,497명의 사람들 중에서 증세 관계없이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 혹은 본인이 코비드의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이 케이스에 포함된 이 의료진들은 확진되기 일주일 전에 항체 검사를 한 사람들만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코비드에 확진되고 나서 항체 검사를 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걸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페리 인펙션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확진되기 일주일 전에 그 항체 농도가 이 돌파 감염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체 농도 데이터가 있는 사람만이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조군의 경우에는 나이, 성별, 2차 접종 후 항체 검사까지의 그 간격,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면역 억제 유무까지도 다 매칭을 해가지고 대조군을 정했는데, 케이스 한 명당 대조군 4명에서 5명, 그러니까 1대4 정도의 비율로 해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한 겁니다. 이들 모두 이제 확진되기 일주일 이내 항체 검사를 한 사람으로 대상으로 RT-PCR 검사를 해보니 39명이 1,497명 중에서 39명이 돌파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5,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의 한 2.5% 정도가 지금 돌파 감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 감염되지 않은 4명에서 5명의 대조군과 혈청 항체 농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돌파 감염자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돌파 감염에 걸렸는지 이 사람들을 보니까 평균 나이가 42세였어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계 종사자니까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한 뭐 40대, 40대 의사들이 제일 그 병원에 많고 또 액티브하잖아요. 평균 나이가 42세였고 여성이 64.1%.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는 거야. 돌파 감염자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의 3분의 1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어요. 기저질환.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도 돌파 감염에 걸리나 하고 보니까 가장 흔한 기저질환이 대사증후군으로 나왔어. 대사증후군. 여러분 제 유튜브 1강, 2강, 3강을 보신 분들은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한 게 그게 몇 년 전이지? 2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그때가 7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 7월에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올린 게 있죠. 그때 제가 대사증후군이 만병의 증후군이다 그랬죠. 만병의 근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파 감염이 된, 즉 백신을 맞고 그 좋은 파이자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된 사람에게서 기저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대사증후군, 즉 대사증후군이 뭐죠? 고혈압,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4개가 동시에 있으면 이걸 보고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이 15.4%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흔한 기저질환이 갑상선 질환이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갑상선 질환도 항체 형성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기타 그 밖에 이제 기타 질환은 뭐 편두통, 만성 뭐 통증 이런 환자들, 그러니까 통증도 아무래도 항체 형성을 억제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대부분의 돌파 감염자들은 무증상자였다는 거예요. 무증상자. 또 증세가 아주 경미한데 그 중에 19%는 그러니까 뭐 한 10명 중에서 한 2명은 무려 6주 이상이나 증세가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 그러니까 6주 이상이나 그러니까 경미한 증세지만 6주 이상 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혈청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전에 도대체 누구한테서 걸렸냐 이거야. 돌파 감염원이 누구냐 이거야. 근데 놀라운 결과가 돌파 감염원은 거의 모두 백신 미접종자한테 걸렸다는 거야. 이 백신 맞은 사람이 누구한테 돌파 감염을 걸렸다? 백신 안 맞은 사람한테 걸렸는데 놀랍게도 53.8%가 자기 가족 식구들 중에 같이 사는 식구들 중에 백신을 안 맞은 사람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선 완전히 대우각성을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도 뭐 락다운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그냥 집에다 가둬놓는다고 해서 줄 것이다 라는 이제 뭐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에 보면은 가장 흔한 감염원이 집에서 걸렸다는 거야. 백신 맞지 않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무슨 뭐 감옥처럼 그냥 뭐 집에 뭐 대문에다 뭐 대못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는 다음에 한두 명은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돌아다녀서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한테까지 걸리겠다는 그게 53.8%가 나왔어. 그 다음이 뭐냐? 백신을 안 맞은 환자한테. 예, 이건 당연하죠. 뭐 아무래도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고 그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그 환자한테 걸린 거지. 그게 17.9%였어요. 그 다음이 또 누구냐? 백신 안 맞은 그러니까 집 병원 밖에 사람한테 걸린 거지.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뭐 어디 길거리나 뭐 어디 음식점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겠지. 그 다음이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그 다음이 또 누구냐? 누구한테 돌파 감염이 됐냐? 돌파 감염원이 누구였냐? 그 다음이 백신을 안 맞은 동료 의사.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의료 종사자들, 물론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도 있고 뭐 행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병원에 있는 헬스케어 워커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데 백신을 안 맞은 헬스케어 워커한테 백신을 맞은 헬스케어 워커가 걸렸다는 거야. 그게 10.3%였어요. 야, 이거 참 뭐 백신을 아직도 안 맞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 참 이 데이터가 좀 이런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돌파 감염원은 거의 모두 백신 미접종자였고 이 의료진들 참 불쌍합니다. 예, 한 절반이 가족한테서 백신 맞지 않은 자기 식구한테서 감염됐고 또 백신 안 맞은 동료한테서 감염됐으니 얼마나 이분들 기분이 우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밝혀진 사실 항체 농도 차이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브레이크스루 케이스하고 컨트롤 간의 이 항체 차이를 보는데, 자 여기 보면 타이터가 이거 로그 값으로 봐야 돼요. 10의 1승, 10의 2승. 요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 그 앱솔루트 그 숫자를 가지고 보니까 돌파 감염된 사람의 경우 확진되기 일주일 이내에 코비드19 항체가 감염되지 않은 대조군의 항체의 36%에 불과했다. 즉 이거 레이셔를 보면 36%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 돌파 감염되지 않은 백신을 맞은 사람의 항체를 100이라고 한다면, 평균 100이라고 한다면 이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된 사람의 항체는 36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논문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Yes. 이 논문에 의하면은 돌파 감염 유무를 결정짓는 중대한 인자 중에 하나는 항체 타이터이며, 항체 타이터가 낮을수록 돌파 감염에 잘 걸린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여성이면서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파 감염에 잘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최대 위협은 같이 사는 가족 중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바로 미접종자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것만이 돌파 감염을 설명하는 걸까요? 또 두 번째 가설이 있죠. 바로 이 델타 변이에 의해서 백신의 효능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거에 관한 또 제가 굉장히 중대한 또 논문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또 논문이 있어요.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 베타 변이에 비해서 그 백신을 얼마나 무력화시켰는지 거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 백신을 강조하는 이런 강의를 하니까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 음모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언짢아하세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무슨 모더나에서 무슨 후원 받았냐. 여러분, 제가 모더나 혹은 백신에서 후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앞에 자랑을 하면서 후원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하죠. 그걸 제가 감추겠습니까? 저는 백신에서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제가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제 환자들이 2,000명 이상이 지금 모더나 혹은 파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한 명도 돌파 감염이 안 나왔고, 백신 맞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잘못된 사람이 없어. 제 동료 의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혹시 백신 맞고 잘못된 사람이 있냐고. 한 명도 없대요. 얼마 전에 의사 모임 가서 내가 계속 물어봤는데 제 경험으로 놓고 볼 때도 굉장히 안전하고, 저희 가족은 다 맞았고, 또 저희 부모님도 파이자 백신 다 맞았고, 저희는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 델타 변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그 3중 양전화 돌연변이 그 이유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빨리 백신을 맞으시고, 특히 한국에 계시는 한국에 계시는 제 많은 구독자분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백신 맞으세요. 이번 9월 달 넘어가면요,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제가 무슨 예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여러분들 고생할까 봐서 빨리 지금 백신 맞으세요. 지금 일주일, 2주가 지금 급해요. 지금 빨리 이걸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보호하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방역, 과학, 정치를 짬뽕하면 안 됩니다. 특히 종교하고 짬뽕시키면 큰일 납니다. 종교와 정치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과학과 방역은 그대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야지. 이것들을 막 그냥 다 섞어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가 여러분들 인생에 16%라도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